6.3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의 12%포인트 이상 뒤져 2위를 기록했고 서부 경남 지역에선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 보수세는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가 1년여 남아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양당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함양 양파 농민들이 이상 기후와 인건비 상승, 가격 폭락 등으로 수확철에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매 비축과 할인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청읍 인구가 10년 전보다 2,000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유입과 인구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택지 조성 등 다양한 제안이 군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의 목줄이 끼이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엘리베이터 이용 시 주의를 분산시키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반려견을 꼭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서부 경남은 여전히 국민의힘 우위 지역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취임했습니다. 4일 오전 6시 2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확정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49.42%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경남에서는 비교적 적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득표율보다 약 10% 낮은 39.40%를 득표하는 데 그친 겁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과반이 넘는 51.9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에 한정하면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한참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진주에서 35.06%의 득표율을, 김문수 후보는 55.4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천에서 34.84%, 하동에서 36.66%, 남해에서 34.93%, 함양에서 33.20%의 득표율을 거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네 곳 모두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특히 산청에서는 이 대통령이 30.63%, 김문수 후보가 63.69%의 득표율을 거두는 등 득표율 차가 2배를 넘었습니다. 서부 경남이 국민의힘 우위 지역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겁니다. 하지만 역대 대선 결과 추이를 보면 경남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가 11.04%,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27.08%를 득표한 반면 19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36에서 39% 안팎의 득표율을 얻으며 지지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듭되는 경제위기와 미국발 관세전쟁은 물론 대결로 치닫는 우리 정치 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이 같은 문제를 얼마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남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 우위 지역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이번 대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 다음에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 당은 벌써부터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전국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거뒀지만
경남에서는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남이 국민의힘 우위 지역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지만 대선 결과가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가늠키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에 치러진 첫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에서 이렇다 할 획기적인 득표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1년 뒤 치러진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약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지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냈습니다. 도지사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7석, 광역의회 34석, 기초의회 105석을 가져간 것. 당시 경남 지역 선출직 의석 대부분을 가져가던 자유한국당은 기초자치단체장 10석, 광역의회 21석, 기초의회 131석을 얻는 데 그치며 이전과 달라진 여론 변화를 체감해야 했습니다. 대선과 지선 사이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루어지면서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 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와 같은 정치 지형 변화가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양당 관계자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 보일지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7회 지방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면서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에게 기회가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투표 결과보다는 앞으로 향후 방향들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결과로 노력을 증명한 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진주에서 우리 민주당의 진정성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진주 시민들이 잘 보고 계신 걸로 그리 판단이 돼서 앞으로 지방선거도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선 성적표를 받아든 지역 정계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전국 양파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함양은 양파 주산지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일교차가 큰 기후 환경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당도와 저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요즘 이 양파 수확이 지역에서 한창인데 농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김동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년 넘게 함양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진경도 씨. 며칠 뒤 당장 본격적인 수확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가을 유난히 많았던 비로 파종 시기가 3주가량 늦어졌고 땅이 짓무르다 보니 양파 뿌리가 토양에 온전히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 이런 생육 환경은 자연스레 크기와 과육 광도 등 상품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시장 가격도 그의 한숨을 짙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kg 한만 기준 13,000원 수준이었던 양파 가격이 최근엔 9,000원 선으로 대폭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오른 비료값과 자재비, 인건비까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재배 환경으로 양파 재배 농가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질어서 좀 작업도 부드럽게 안 되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이런 게 상승한 걸로 봐서는 적어도 양파 한 방에 17,000-18,000원 해줘야. 양파 소비도 줄었습니다. 당장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형마트의 양파 판매량은 약 8,300톤, 지난해 1만 1,000여 톤과 비교하면 25%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낮은 관세로 들여온 2만 톤 이상의 양파까지 시장에 풀리며 농가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대표 농산물 양파입니다. 소비 감소와 수입 물량 확대, 이상기후까지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목소리를 의식한 듯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양파 3만 톤가량을 수매 비축하고 일정량의 저품위 상품을 출하 억제해 과잉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방침. 또 할인 지원 등 소비 촉진 방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같은 대응이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을 모면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폐기 처분해서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다. 정부에서 이제 뭐 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랬을 때 가능한 얘기지. 인력난과 가격 하락, 여기에 통제 불가능한 이상기후까지 해를 지나며 더해지고 있는 양파 농가들의 고충, 수출판로 확보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경남지부가 4일 농식품부와 경남도를 향해 양파 생육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부는 이날 산청 지역 양파 재배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파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상기후 등으로 생육 장애 피해를 입은 양파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 피해 복구와 조속한 생계 안정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3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 추가 12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필리핀에 총 24대의 FA-50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항공기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7억 달러가량입니다. 금남면 중평리와 진교면 술상리 일원에 복합 관광지를 조성하는 하동군 해양관광지 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동군은 지역 관광 투자 유치 컨설팅과 홍보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대상지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 문화환경국장과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실장 등 사업 관계자가 참여해 사업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 사업에는 하동군과 경북 성주군 단 2곳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청군청과 군의회,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산청읍. 행정의 중심지지만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군의회에선 산청읍의 기능 유지를 위해 계획적인 택지 조성 등 인구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청군의 군청과 군의회, 경찰서와 교육지원청까지 모여있는 산청읍. 산청군 행정의 중심지지만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준 산청읍 인구는 6,500여 명, 10년 전보다 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남도 내 10개 군청 소재지 읍의 평균 인구 15,000여 명과 비교하면 산청읍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지역 생활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는 산청읍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10년 후에 아마 연세 말하면 다 돌아가시려면 산청읍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4일 열린 산청군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청군 의회 이영국 의원은 산청읍 인구를 최소 10,000명 수준으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군청이 있는 곳은 읍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 기능은 인구 규모에 따라 좌우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층이나 귀촌 세대 유입을 가로막는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적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산청읍 주택의 65% 이상이 단독주택, 그중 30%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청년층이나 귀촌 기향 등 전입을 희망하는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등 실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택지 조성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산청읍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선 산청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산청군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심의됐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가 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은 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를 채용한 제조업 분야 기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17년 7월 10일 치러진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 소송 원심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원심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당시 치러진 원장 선거와 이사 선거를 모두 무효화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원장 선거는 무효화하지 않겠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건 맞지만 이러한 하자가 원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당시 치러진 이사 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며 원심과 같이 모두 무효화한다고 했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보령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중기부 차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성장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산청군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할 기획생산 농가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농업인이나 단체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군은 신청 품목과 출하 시기 등을 검토해 농가별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교육 후 출하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사람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 하지만 반려동물에겐 자칫 위험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목줄이 끼어 반려견과 반려인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파악된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추정 비율은 약 28.6%.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에 이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이상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느는 만큼 관련 사고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용 시 반려견 목줄 끼임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에 집중하면서 사람만 승강기에 타고 반려견은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얇은 목줄을 감지하지 못한 채 승강기 문이 닫히고 승강기가 운행되는 사고입니다. 목줄 끼임 사고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합니다. 실제 반려견을 구조하기 위해 목줄을 계속 잡아당기거나 손에 줄을 감고 있다 놓지 못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도 골절이나 신체 절단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목줄 끼임 사고로 인해 접수된 중대 인명 사고만 모두 10건. 경상 피해나 반려견 피해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 만큼 일상에서 발생하는 목줄 끼임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목줄이 끼인 상태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출발하면 사고 순간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반려동물과 목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이처럼 안고 탑승하거나 안을 수 없을 경우에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인 반려동물.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려인들의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시가 경남도로부터 교통행정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교통안전 등 11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사천시는 브라보 택시 도입과 친환경차 보급,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로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4일 남해군 관광협의회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와 지역산업체 연계 협업 등에 상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론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역 홍보 서포터즈 운영과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공동 개발 등입니다. 제15회 이형기 문학상 수상자로 김희듬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집은 김 시인이 2024년 발간한 누구나 밤엔 명작을 쓰잖아요입니다. 김 시인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부산대 동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상국립대 국문학과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1년 개간지 포에지로 등단했으며 현재 웹진 시산맥 주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4일 진주성 야외 공연장에서 2025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진주 지역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어린이 그림 대회는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4일 오후 3시쯤 진주시 미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거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됐으며 주택에 거주하던 9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KF-21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카이에 파견된 이들은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관련 자료에는 기밀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맑은 날씨와 함께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니 외출 시 선크림 꼼꼼히 발라주시고 양산 등을 통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종일 맑은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세종은 13도에서 27도, 광주는 15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23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7도 이상 올라가는 다소 더운 날씨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